여보, 커피 한 잔 마실 돈도 없어. 용돈 10만 원만 올려주면 안 돼? 도대체 당신은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우리 형편에 무슨 10만 원 타령이야? 내가 벌어오는 돈이 얼만데 왜 난 30만 원으로 숨도 못 쉬고 사는 거야?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생활비는 내가 관리하잖아. 뭐라고? 나한텐 30만 원 주면서 뒤에선 명품이랑 사치에 다 쓴 거야? 내가 번 돈으로 내가 가장 가난하게 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결혼 1년 차. 지훈과 아내 미영은 겉보기에 부족할 게 없어 보였다. 지훈은 서울 시내 유명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또래보다 월등히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다. 32살이라는 나이에 이미 연봉 8천만 원을 넘나드는 그는 동기들 사이에서도 성공한 케이스로 통했다. 미영은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며 집안 살림은 내가 책임질게. 라고 선언했다.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여보, 돈 관리는 여자가 더 꼼꼼해. 나한테 맡겨둬. 알뜰하게 관리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 저축도 많이 해놓을게. 지훈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결혼 초기부터 미영은 경제권을 모두 맡았다. 지훈의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의 카드부터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 있었다. 대신 지훈은 한 달에 용돈 30만 원을 받았다. 처음에는 적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출퇴근 지하철비만 해도 한 달에 12만 원. 회사 근처에서 먹는 점심값은 저렴하게 먹는다고 해도 하루 8천 원에서 만 원 사이였다. 한 달이면 20만 원은 좋게 나갔다. 그러면 남는 돈은 고작 10만 원 남지. 동료와의 커피 한 잔, 가끔 있는 회식비, 개인 생활용품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여보,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미영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다. 또 회식! 집에서 밥 해놨는데 왜 자꾸 밖에서 먹으려고 해? 결국 지훈은 대부분의 회식을 거절하거나 참석하더라도 2차는 건너뛰고 일찍 집에 들어와야 했다. 그럼에도 지훈은 큰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내가 가정을 위해 알뜰히 관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내 아내는 살림꾼이야. 나보다 돈 관리를 훨씬 잘하겠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참자. 그는 스스로를 달래며 불편함을 감내했다. 주말이면 미영은 집에서 쉬는 게 최고야. 라며 외출을 꺼렸다. 지훈이 영화라도 보러 갈까? 라고 제안하면 영화관비가 얼마인데 그런 돈 아끼자. 라고 했다. 데이트 비용마저 아껴야 할 정도로 형편이 빠듯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신혼의 첫 번째 겨울이 지나갔다. 지훈은 자신의 삶이 점점 작아지고 있음을 느꼈지만 이것이 결혼 생활의 당연한 변화라고 여겼다. 결혼하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독신 시절처럼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거야.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자 불편함은 견디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대학 동기들과의 모임에서 지훈은 점점 위축되어 갔다. 야, 지훈아, 2차 가자. 라는 친구들의 말에 미안. 나는 먼저 들어갈게. 라며 자리를 피해야 했다. 2차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였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동료가 커피 한잔 할까요? 라며 건넨 호의조차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라며 거절해야 했다. 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이 5천 원인데 그것조차 부담스러웠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에서 가장 저렴한 식당만 찾아다녔다. 지훈 씨, 요즘 너무 인상이 어두워졌어. 회사 선배가 지훈에게 말했다. 결혼하더니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예전엔 그렇게 활발했는데. 지훈은 쓴 웃음만 지를 뿐이었다.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는가.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겼을 때였다. 어느 날 지하철 카드가 고장나서 교통비를 현금으로 내야 했는데
지갑에 1,000원밖에 없어서 동료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 그 순간의 창피함과 초라함을 지우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여보, 혹시 용돈 10만 원만 더 올려줄 수 있어? 지우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말했다. 점심값이 자꾸 오르다 보니까 너무 빠듯해서 가끔 동료들과 커피도 마시고 싶고. 그의 목소리에는 간청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미영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그녀는 눈을 치켜드며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는 거야? 3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텐데. 지훈이 구체적으로 용처를 설명하려 하자 미영은 손을 휘저으며 막았다. 우리가 무슨 돈이 많다고 10만 원을 더 줘. 나도 쓰고 싶은 거 참고 사는데 당신만 편하게 살려고 해? 하지만 여보, 내가 버는 돈인데.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미영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당신 혼자 버는 돈이야? 내가 집안일 하는 것도 일이야. 당신이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뒷바라지를 해주기 때문이잖아. 지훈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의 논리에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보다는 내가 번 돈인데도 아내 앞에서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결혼하면 이런 게 당연한 건가? 그날 밤 지훈은 잠자리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언제부터 자신의 삶이 이렇게 위축되었을까? 결혼 전에는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유롭고 보고 싶은 영화도 마음껏 보고 읽고 싶은 책도 사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는 것도 고민이 된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지우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직장인들을 보며 부러움을 느꼈다. 그들은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보고 커피를 마시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다 나보다 여유로워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쪼들리며 사는 걸까? 어느 토요일 오후 미영이 친정의 간틈을 타 지우는 오랜만에 집안 정리를 하기로 했다. 평소 아내가 관리하던 옷장과 서랍들을 정리하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결혼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침실 옷장을 열던 지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명품백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이름만 들어도 아는 브랜드들이었다. 옷장 한쪽 구석에는 값비싼 구두들이 상자에 담겨 정리되어 있었고 고급 코트와 드레스가 수두룩했다. 이게 다 뭐지? 우리 형편에 이런 걸 살 돈이 어디서 났지?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하나씩 확인해 보니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들도 있었다. 가방 하나에 200만 원. 구두 한 켤레에 80만 원. 도대체 이 모든 게 얼마나 될까? 지우는 급하게 계산을 해봤다. 보이는 것만으로도 최소 1,000만 원은 넘을 것 같았다. 분명 아내는 돈이 없다고 했는데 자신에게는 용돈 10만 원 더 주는 것도 아까워했는데 어떻게 이런 값비싼 물건들을 살 수 있었을까? 더 충격적인 것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쇼핑백들이었다. 최근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들이 함께 들어있었다. 날짜를 보니 불과 한 달 전. 심지어 지난주에도 구매한 것들이 있었다. 그가 용돈 부족을 호소하던 바로 그 시기였다. 내가 모르는 카드가 있나? 지우는 서랍을 뒤져봤다. 과연 자신이 전혀 모르는 신용카드가 여러 장 있었다. 모두 미영 명의였지만 어떻게 이런 카드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지훈이 주소득자인데 카드 발급이 가능한 건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영이 친정에서 돌아온 것이다. 지훈은 서둘러 옷장을 정리했지만 마음은 이미 뒤숭숭했다. 평정심을 잃고 있었다. 어? 여보 뭐해? 미영이 침실로 들어와서 물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드러났다. 아, 옷장 정리 좀 도와주려고 했어. 지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미영은 지훈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다. 그리고는 정리는 내가 할게. 당신은 다른 일에. 라며 지훈을 침실에서 나가게 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미영이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여보, 오늘 옷장 정리하다가 본 건데 그 가방들 다 뭐야? 설명 좀 해줘. 미영의 손이 멈췄다. 접시를 닦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무슨 가방?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명품 가방들 말이야. 에르메스, 샤넬, 그런 것들. 언제 샀어? 미영은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아, 그건 결혼 전에 사둔 거야. 오래된 거고. 그런데 영수증을 봤는데 최근 것들도 있더라고. 지난주에도 산 게 있던데. 결국 거짓말이 드러나자 미영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반격에 나섰다. 당신이 모르는 게 많아. 나도 내 삶이 있잖아. 나를 꾸미는 게 가정을 위한 거라고 생각 안 해? 당신 체면도 생각해야지. 체면? 내가 커피 한 잔 못 사 먹을 때 체면을 생각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산다고.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를 꾸미는 게 가정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과연 옳은 걸까? 하지만 무엇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그토록 절약하며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나?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아내에게 따졌다. 내가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포기하면서 살 때 당신은 명품 가방을 쌓아두고 있었다고? 그동안 저축은? 우리 미래는? 미영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저축?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면서 살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당함마저 묻어났다. 그리고 당신이 버는 돈, 원래 내가 관리하는 거잖아. 내가 어떻게 쓰든 그건 내 자유야. 자유. 그럼 내 자유는? 당신 자유? 당신은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편한 거 아니야? 지우는 아내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뒤에 밝혀졌다. 미영은 명품 소비뿐만 아니라 친정에도 큰 돈을 갖다 바치고 있었다. 매달 부모님께 용돈 명목으로 100만 원씩,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추가로 수백만 원을 송금했다. 친정에 돈을 보내는 것도 나쁜 일이야? 미영이 오히려 당당하게 물었다. 부모님이 키워주신 은혜를 갚는 게 당연하잖아. 그럼 내 부모님은? 우리 집은?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내 부모님만 챙기면 돼. 지우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한 달 30만 원으로 숨 막히게 살 때 아내는 호화롭게 소비하며 친정 부모에게까지 뒷돈을 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모든 돈이 자신의 피와 땀으로 번 돈이었는데도 말이다. 더 알아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저축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신용카드 대금이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고 있었고 일부는 할부로 결제되고 있어 이자까지 붙고 있었다. 지훈이 그토록 절약하며 살았던 이유가 저축을 위해서라고 믿었는데 실상은 아내의 사치를 위한 것이었다. 당신 정말 이해가 안 돼. 우리가 무슨 재벌이야? 이렇게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봤어?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재벌 아니어도 이 정도는 살 수 있어야지. 당신이 너무 짜게 사는 거야. 돈은 벌어서 쓰라고 있는 거야. 그럼 내 돈은? 내가 쓰고 싶은 것들은? 당신은 필요한 건 다 줬잖아. 밥, 교통비, 그 정도면 충분해. 더 뭐가 필요해?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믿었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다.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한쪽은 벌어고 한쪽은 쓰는 일방적인 관계였던 것이다. 그날부터 지훈은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친한 선배에게 상담을 받기도 하고 변호사와도 상담을 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다. 그건 결혼이 아니라 경제적 착취야. 미영과의 대화 시도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옹졸해서 문제. 라며 지훈을 탓했다.
여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나도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칠게. 지우는 마지막으로 관계 회복을 시도했다. 뭘 고쳐?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당신이 마음이 좁은 거지.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지우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더 이상 이 관계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 결혼 1년 만에 지우는 이혼을 결심했다. 내가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당신 옆에 있을 이유가 없어.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미영은 위자료를 요구했고 재산 분할을 주장했다. 하지만 분석해보니 빚이 더 많았다. 신용카드 대금과 할부금을 합치면 몇 천만 원에 달했다. 이 빚도 반반씩 나누자는 거야? 지훈이 물었다. 그건 당신이 다 처리해. 당신 명의로 된 거니까. 끝까지 무책임한 모습이었다. 지훈이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혼인 중 발생한 부채라도 일방의 사치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은 해당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영이 지훈 몰래 만든 신용카드로 개인 소비를 한 부분은 명확히 개인 책임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결국 양측 변호사의 중재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이혼이 성사된 후 지훈은 억눌려 있던 삶을 되찾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만남이었다. 와, 지훈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라는 친구들의 말에 지훈은 웃을 수 있었다. 이혼 후 첫 월급을 받던 날, 지훈은 오랜만에 좋은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 스테이크와 와인 한 잔. 결혼 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이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졌다. 주말에는 오랜만에 떠난 해외여행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했다. 유럽의 작은 도시에서 마신 카페 라테 한 잔. 그 평범한 커피가 이렇게 달콤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마시는 커피의 맛이란.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시 살아났다. 그동안 왜 이렇게 연락 없었어? 라는 친구들에게 지훈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모든 친구들이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감싸 주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누군가에게 경제적 인질이 되어 살지 않아도 됐다. 자신이 번 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몰랐다. 6개월 후 지훈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다. 더 나은 조건의 회사였다. 이전 같았으면 아내와 상의부터 했을 테지만 이제는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1년 후 지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은주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녀는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며 공감해 주었다. 저는 제가 번 돈은 제가 쓰고 상대방이 번 돈은 상대방이 쓰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동 지출은 함께 의논해서 하고요. 은주의 말에 지훈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지훈은 깨달았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이미 결혼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옥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유와 행복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의 지훈은 자유롭다.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마실 수 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돈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쪽만 희생하고 다른 쪽만 누리는 관계는 결혼이 아니라 착취일 뿐이다. 지훈은 이제 그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